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해외 인프라, 네트워크를 이용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사업. 지금부터 동반진출 지원 사업 회계정산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회계정산 절차, 지원 항목별 증빙 서류, 정산서 작성 방법, Q&A까지 한 번에 끝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5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1원칙, 사업비는 두 차례에 나누어 교부됩니다. 80%를 선교부하고 20% 잔액은 정산 완료 이후 교부합니다. 따라서 정산 완료 후 교부되는 20%의 사업비는 주관기업의 자체 자금으로 선집행해야 합니다. 상생협력기금 또한 정산 완료 이후 지급됩니다. 2원칙, 정부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과제기간 내 집행 완료되어야 하며 불가할 경우 과제기간 내 협약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원칙, 사업비는 기존 사업계획서상의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산 항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보조비 목간 변경액이 총 과제비의 20% 미만일 경우 또는 보조세 목간의 변경일 경우에는 별도 협약 변경 없이 변동 내용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원칙, 사업비 전용 계좌는 신규 개설이 원칙. 기존 계좌 사용 시 잔액 영원 증명이 필요합니다. 2개 이상 과제 운영 시에는 과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타계좌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하세요. 마지막 5원칙, 과제비 선교부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는 정산 시 반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회계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정산은 총 5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과제가 종료된 후 주관기업은 회계법인의 정상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2단계, 회계법인은 정산을 실시하고 미비한 서류가 있을 시 주관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합니다. 3단계, 회계법인은 정산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고 협력재단은 정산 내역을 최종 검토합니다. 4단계, 주관기업은 협력재단의 결과보고서 및 2차 교부 신청 공문을 제출합니다. 마지막 5단계, 협력재단은 주관기업에 2차 교부 및 상생협력기금을 지급하고 주관기업은 발생이자를 반납합니다. 정산 시 회계법인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아볼까요? 과제 정산서, 결과 보고서, 집행 내역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력재단에 제출할 서류는 과제 정산서 및 검증 보고서, 결과 보고서, 2차 사업비 교부 신청서, 결과 보고 및 교부 신청 관련 공문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지원 항목별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증빙 서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증빙 서류는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시 세금 계산서, 이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외 업체와 계약 시에는 인보이스로 세금 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집행 영수증, 외환 거래 시에는 외국 환거래 영수증, 해외 송금 영수증과 은행고시 환율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공통 서류 이외에 지원 항목별 추가 증빙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항목별 필요한 증빙 서류가 상이하므로 집중해 주세요. 운영비 항목 중 통신비는 로밍비 영수증, 출입국 기록 증빙을, 자료 구입, 소모품, 인쇄비는 관련 사진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운반 보관료 증빙은 업체별 세부 운송 내역과 복수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지급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용역원의 신분증과 서명, 근무기간, 근무수당이 포함된 용역수당 수령증, 국내외 컨퍼런스, 대회,
회의를 참가한 경우 관련 사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홍보 마케팅비 증빙은 홍보 내역의 실물 또는 사진과 복수 견적서, 출연한 당사자 혹은 소속사 등과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활용비 증빙은 컨설팅 또는 교육 결과 보고서, 수료증과 함께 과업 내용 및 비용 산출 내역이 포함된 용역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고용했다면 전문가의 이력서, 고용 계약서, 원천세 신고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행 수수료 증빙은 대행사 계약 시 작성된 세부 산출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대행 수수료의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 이내로만 인정 가능합니다. 임차료 증빙은 행사장의 배치도 및 사진과 임차 공간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거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제품 현지화비 증빙은 제품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 개발 시안, 개발 결과물, 사진 등과 함께 복수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견적서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은 불인정되오니 주의해주세요. 설치 용역비 증빙은 공통서류와 함께 복수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용역업체를 통한 현지 인력 활용 증빙은 용역원 신분증과 서명, 근무기간, 근무수당이 포함된 용역수당 수령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 제작비 증빙은 영상 관련 자료와 복수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작가, 연출, 출연료 등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온오프라인 입점비는 복수 견적서와 함께 팝업 스토어, 온라인 기획 전 입점 관련 사진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제작 및 번역 증빙의 경우 용역 계약서와 관련 결과물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담회, 설명회, 세미나 등 행사비 증빙은 현장 사진, 서명부,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별도 강사를 초청했다면 강사료 수령증과 원천징수 영수증도 잊지 마세요. 그 외 기타 비용 증빙 중 인건비의 경우 참여 인력의 참여 기간과 참여율, 성과 등이 포함된 인건비 계산 내역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 정산서를 직접 작성해 볼까요? 먼저 과제의 기본 정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과제명, 과제 구분, 주관 기업명, 총괄 책임자, 수행기관, 과제 기간을 작성한 후 사전 교부금과 발생이자를 기재합니다. 이때 작성된 내용은 과제 협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별점 2시트로 넘어가 최종 승인된 정부 지원금과 민간부담금 예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이제 별점 3시트에 세부 항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행일자는 세금 계산서 일자와 결제일 중 늦은 날로 입력합니다. 예산 구분 항목에는 정부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을 구분해 선택합니다. 민간 부담금 입력 시 현물, 주관기관 부담금, 기금, 참여기관 부담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과제 예산 계획서상의 비목과 세목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급처에는 세금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 거래처에는 세금 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를 작성합니다. 반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주세요. 적용 환율 항목에서 원하는 일을 입력하고 그 외에는 환율 증빙자료상의 환율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항목에 대한 집행금액을 입력합니다. 실집행액란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부가세액란에는 발생된 부가세액을 작성합니다. 증빙구분란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현물 출자 확인서와 같이 집행 내역에 따라 발급한 증빙서류를 입력합니다. 이때 외국 환송금 거래는 기타 항목을 선택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예산 항목별로 증빙자료 폴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폴더 내의 연번별로 파일을 정리하여 첨부한 후 증빙자료 색인란에 폴더명을 입력해주세요. 방법 2. 증빙자료가 하나의 파일로 합쳐진 경우 증빙자료 색인란에 해당 증빙자료 페이지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이렇게 회계정산의 기초부터 실무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궁금한 게 남았다면 동의 반의와 함께하는 Q&A로 콕콕 채워봅시다. 집행금액과 증빙서류 금액이 달라도 정산 인정이 되나요? 집행금액과 증빙서류의 금액은 일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비 3천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1억 원의 계약서를 제출할 시 정산 불인정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외환거래로 발생한 송금 수수료도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외환송금 수수료 및 은행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는 정상 불인정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동반진출 지원 사업 사업비 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회계정산 잘 이해되셨죠? 불인정되는 사업비가 없도록 모두 꼼꼼하게 챙겨보아요.